지금부터 말하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왔을 거라고 100% 확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평생 하셔도 영어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가정, 모든 단어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계산. 모든 단어를 다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번역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 강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망가지는데요. if, 만약, evidence, 증거, point, 점, 증거, 점, in, 어디에? direction, 방향으로, that, 그것은, challenge는 도전하는, that, 그것은, rouse, 야기시킨다, 일으킨다, unexpected, 예상 못한 feeling, 감정, 분노, 좌절 또는 anxiety, 불안. 이렇게 해석했을 때 지금 말하는 문장에서 뭔가 잘못된 거를 느꼈을 거예요. 증거, 점들, 방향에서 그거 도전하는, 이렇게 해석했을 때 뭔가 if절인데, 보다시피 if절이기 때문에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포인트가 점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포인트는 동사구나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서야 이게 동사란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착오, 다시 말하면 잘못된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은 모든 단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지금 포인트라는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우리말로 바꾸는 과정에서 동사인지 명사인지가 중요하지, 영어로 바꾸지 못하는,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이에요. 이런 버릇을 갖고 있다면 평생 하셔도 계속 가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 번거로움, 다시 말하면 번역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군가 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말하는 속도를 따라가면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포인트는 동사였구나 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독해는 곧 듣기가 돼야 되는데, 독해는 그나마 시간이 있어서 올라갔다 다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듣기는 그럴 수가 없죠.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잘못된 방법이란 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봐도 포인트가 동사인지 명사인지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고 합시다. 자, 만약에 증거가 포인트가 어떤 방향으로 뭔가 저항하는, 챌린지, 저항하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증거가 포인트하면 그것이 바로 예상하지 못했던 분노와 frustration, 좌절과 불안의 감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라고 우선 번역이 되죠. 그때 우리가 포인트란 말 내가 해석하지 않고 그냥 포인트로 읽어줬어요. 우선은요. 그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 방향일 때, 증거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는 방향, challenging, 그렇죠? 저항하는 방향일 때 그것이 분노의 감정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포인트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지 않았을 때 더 명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실 때 우리말로 바꾸는 연습을 최대한 자제한다면, 다시 말하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신다면 독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리스닝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포인트란 단어가 뜻이 몇 개입니까? 명사, 동사 보시면은 적어도 10개 이상이 나올 건데요.
이걸 어떻게 얘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과연 암기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번역을 나타내는 거죠. 암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번역일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번역이 나쁜 걸까요? 번역은 시간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것은 시험을 보든 어떤 경우에든 빠르게 읽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리스닝에도 당연히 리스닝을 번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누군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동사라는 것을 구별해 준다는 거 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실제로는 망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동사인 게 틀렸다는 얘기냐? 당연히 틀리진 않아요. 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이 그냥 나와 있는 자체를 분석한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를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영어를 할 수가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신 겁니다. 앞으로는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형태를 간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리스닝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리스닝을 못하는 것은 이 단어를 느끼지 못하는, 다시 한번 영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분들이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독해가 정확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뜻이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포인트를 우리말로 어떻게 바꿀까라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번역인 거죠.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는 순간 사실 번역이에요. 그러나 읽는 순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면 영어는 성공한 겁니다. 또 하나, 이 포인트라는 단어를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고요. 모르는 단어를 넘어갈 줄도 아는 그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올바른 훈련만이 가능한데 지금 보는 것처럼 포인트가 동사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포인트는 동사라고 구별하는 순간 모든 단어를 다 해석해야 되며 다 알아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모를 경우는 이 문장을 통해서 추론까지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나오게 되죠. 이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언어의 뇌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만 받아들여 준다면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대로 넘어가더라도 전체 의미가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그 선생님을 좀 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단 하나는 알려주니까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저해하는, 어찌 보면은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면 평생 영어를 못합니다.